네, 다음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8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광역시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 접수에 나섰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민주당의 공천 일정 일단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3일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 28일까지 서류 심사를 한 뒤 다음 달 2일 면접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미투 파문으로 공천 일정이 지연된 만큼 미투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결선 투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요구한 결선 투표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 비해 지지율이 처지는 만큼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어떨까요? 홍준표 대표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성향의 중진 의원들은 오전 9시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이주영, 정우택, 나경원 의원 등 4선 이상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인재 영입이 제대로 안 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준표 출마론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가 일부 중진 의원들에 대해 바퀴벌레,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출마시키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수 김은국 씨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은국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은국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은국 씨에 대한 고소장이 어제 접수됐다고요? 네, 가수 김은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여성 A씨가 어제 김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김은국 씨의 혐의는 성폭행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입니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6년 김은국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일단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앞서 김은국 씨도 이 여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요. 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긴 하루 전인 그제 김은국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의 성폭행 의혹 제기로 방송 활동 등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앞서 지난 15일에도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성폭행과 성추행은 없었다며 A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씨가 자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와 첫 만남부터 의도된 접근이라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김은국 씨와 A씨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성폭행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김은국 씨의 성폭행 의혹 이제 공방에 이어서 고소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피해 여성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2016년 11월 그리고 2016년 12월에 2차례에 걸쳐서 김은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016년 11월에는 강화도의 술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에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12월에는 서울 모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2차례의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강간 및 중강간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반면에요, 김은국 씨는 A씨의 거짓 주장 때문에 본인이 방송 출연도 끊겼다. 이렇게 하면서 2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억 원이란 액수는 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할 경우에 더 그것이 연장될 경우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 주장 여성이 강간 및 준강간에 이어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 혐의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도 고소장에 이내 똑같은 내용이 담겼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언론사나 언론을 향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천 앵커한테 굉장히 불리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천 앵커는 저한테 왜 언론을 향해서 네가 이런 것을 적시해서 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당히 위험한 네. 상당히 중대한 중하게. 범죄인데요. 그러네요. 이것을 가지고 그 피해 여성과 김은국 측의 그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김은국 씨가 어쨌든 자신의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대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오히려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무고라든가 이런 걸로는 형사 고소하지 않았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무고를 하겠다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그런데 왜 아직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나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고죄로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피해 여성 예. A 씨가. 예. 네. 하지만 김은국 씨 측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무혐의가 날 사건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저희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발언과 주장 등을 공정하게 전달해 드림으로써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김은국 씨의 육성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네, 처음에만 하더라도요. A 씨가 도대체 뭐냐? 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 아니냐? 김은국 씨 또한 이것을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예. 김은국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그래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건데 언론 등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예. 그 직업까지 속인 여성이다. 네. 직업을 속였다. 그렇죠. 예. 그 직업이 미대 교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였다. 예. 이겁니다. 직업을 속이면서까지 접근을 해서 김은국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서 A 씨가 완전히 이제 여론에서도 저 여성은 뭐지? 이렇게 좀 돌아서는 분위기였어요. 여론이 그러니까 김은국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저께죠. 예. 바로 이 여성이 김은국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이 녹음 파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2번의 자리를 했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은국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육성으로 김은국 씨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피해 여성은요. 2번의 자리, 이 자리가 2번의 성폭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관계도 없었다는 주장과는 아주 달라진 부분인데요. 예. 김은국 씨 다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국 씨의 입장이 이제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공식 입장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15일만 하더라도 뭐 추행은 없었고 당연히 관계도 없었다. 뭐 따로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녹취를 공개했을 때는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져. 뭐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자 이렇게 이제 육성이 공개되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반박가치 없다.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듯한 두 사이의 사람 사이에서는요. 다시 또 이제 부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김국 씨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혹의 눈초리도 생기는 거죠. 저 의혹도 의혹이지만요. 김은국 씨의 저런 해명을 보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 입장 예.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만난 것은 3월 초 이 일이 불거지기 단 한 10일 전에 이 피해 여성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은국 씨 그리고 피해 여성 둘이 있는 사이에서 2번의 뭐 좋은 자리, 뭐 아름다운 자리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언론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지금 검찰로 넘어갔고 또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또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데 고소인 신분이라더라고요. 근데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고소인 신분, 왜 그런 겁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먼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예. 성추행 사건을 첫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서 이것도 똑같은 혐의입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네. 이 언론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정봉주 전 의원을 경찰이 먼저 불러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요. 그런데 지난 16일에는 이 언론사가 또다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이것은 출판물 맞고소했죠.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정봉주 의원이 경찰에 불려간다면 그때는 피고소인 예. 신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여부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팩트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A씨는 고소 대상자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소한 이후에는 지금 그 언론사에서 추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그 피해 주장 여성도 지금 추가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어쨌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왜 미투를 폭로한 사람은 고소를 하지 않고 왜 언론사를 상대로 할까? 이 부분을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 정치인입니다. 서울시장을 열심히 준비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서 언론사가 예. 자신을 서울시장에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략을 꾸미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켜서 예. 그래서 민주당 복당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서울시장에 하려고 하는데 예. 언론이 나를 반대해서 이러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정말 있었는지 다투기보다는 언론 보도로 자신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러한 것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군요. 예, 뭐 780장의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오늘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를 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대 사진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병철이가 곧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 청구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유는 뭡니까?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두 여성을 여러 차례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부분이 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이유고요. 예. 두 번째로는 도지사로서 부하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이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인데 예. 이 부분이 인정돼서 검찰은 이 부분을 가지고 청구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구속 사유를 보면요. 뭐 사안의 중대성도 있습니다만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 도지사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 가능성은 그닥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벌써 안전지사 측은 어떤 그 사무실의 집기들을 옮겼고요. 그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목격자들의 어떤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예. 그 목격자들의 진술을 좀 바꿔보려는 회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은 영장 청구 가능성을 할 가능성에 예.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네.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안 전 지사가 다시 한번 법원에 나와서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이나 그리고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격 카드가 사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좀 알려진 대응 카드라든가 반격 카드가 좀 있습니까? 사실 보면요,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는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는 뭐 내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무죄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적 다툼에 가서 이제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안 전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성관계에 강압이 없었고 여성들과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강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있거나 여성들과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SNS 글 이런 부분들이 안 전 지사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모으는데 지금 변호사들과 상당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뭐 언론에서 보면 같이 찍은 사진이 있고 다정하게 보이는 사진 등이 있다. 그걸 제출을 할 거다, 할 예정이다,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관계를 증명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죠. 예. 수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예. 서로 뭐 천앵커와 제 사이에서 나눈 내용과 저와 제 와이프 사이에서 나눈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예. 뉘앙스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철저히 한번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절대 성폭행은 아니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오히려 뭐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무고라든가 이런 걸로는 형사 고소하지 않았거든요.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처음에는 무고를 하겠다 이렇게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었죠. 그런데 왜 아직 안 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A 씨가 나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무고죄로는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만 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피해 여성 예. A 씨가. 예. 네. 하지만 김은국 씨 측 말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차피 무혐의가 날 사건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예.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저희가 사실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어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났던 여러 발언과 주장 등을 공정하게 전달해 드림으로써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녹취가 하나 공개가 됐어요. 김은국 씨의 육성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네, 처음에만 하더라도요. A 씨가 도대체 뭐냐? 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 아니냐? 김은국 씨 또한 이것을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예. 김은국 씨의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그래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 건데 언론 등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A 씨는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고 예. 그 직업까지 속인 여성이다. 네. 직업을 속였다. 그렇죠. 예. 그 직업이 미대 교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 설계사였다. 예. 이겁니다. 직업을 속이면서까지 접근을 해서 김은국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을 언론 인터뷰에서 합니다. 예. 그러면서 A 씨가 완전히 이제 여론에서도 저 여성은 뭐지? 이렇게 좀 돌아서는 분위기였어요. 여론이 그러니까 김은국 씨에게 유리하게 돌아섰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저께죠. 예. 바로 이 여성이 김은국 씨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죠? 이 녹음 파일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2번의 자리를 했고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은국 씨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것이 육성으로 김은국 씨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피해 여성은요. 2번의 자리, 이 자리가 2번의 성폭행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성관계도 없었다는 주장과는 아주 달라진 부분인데요. 예. 김은국 씨 다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김국 씨의 입장이 이제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공식 입장 이제 그래픽을 여기 고소 대상자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소한 이후에는 지금 그 언론사에서 추가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그 피해 주장 여성도 지금 추가로 어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데
어쨌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도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죠. 다른 성추행 사건, 성폭행 사건과 다른 점이 바로 그겁니다. 왜 미투를 폭로한 사람은 고소를 하지 않고 왜 언론사를 상대로 할까? 이 부분을 보면요. 정봉주 전 의원, 정치인입니다. 서울시장을 열심히 준비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생각에는 전 의원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장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서 언론사가 예. 자신을 서울시장에 낙마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모략을 꾸미고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언론의 희생양이었다는 점을 부각을 시켜서 예. 그래서 민주당 복당도 안 되고 내가 지금 서울시장에 하려고 하는데 예. 언론이 나를 반대해서 이러고 있다. 이러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이런 일각의 해석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추행이 정말 있었는지 다투기보다는 언론 보도로 자신이 피해를 많이 봤다. 이러한 것을 많이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군요. 예, 뭐 780장의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진에 대해서 오늘 뭐 프로그램에 나와서 공개를 다 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 성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그 시간대 사진이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 전 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신병철이가 곧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다, 청구할 거다 얘기가 나왔었는데 거긴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이유는 뭡니까? 상습적이라는 겁니다. 아, 두 여성을 여러 차례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부분이 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이유고요. 예. 두 번째로는 도지사로서 부하 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 이것이 위력에 의한 추행 간음인데 예. 이 부분이 인정돼서 검찰은 이 부분을 가지고 청구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뭐 우리가 구속 사유를 보면요. 뭐 사안의 중대성도 있습니다만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전 도지사였기 때문에 도주 우려 가능성은 그닥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폭행, 성추행 사건이 터졌을 때 벌써 안전지사 측은 네, 다음 소식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8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광역시자치단체장에 대한 후보 접수에 나섰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재 기자, 민주당의 공천 일정 일단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 3일간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서류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 28일까지 서류 심사를 한 뒤 다음 달 2일 면접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미투 파문으로 공천 일정이 지연된 만큼 미투 검증을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장 경선은 후보가 3명으로 좁혀지면서 결선 투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박영선 우상호 의원이 요구한 결선 투표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박원순 시장에 비해 지지율이 처지는 만큼 1대1 구도를 만들지 않으면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어떨까요? 홍준표 대표에 반대하는 중진 의원들이 오늘 오전에 회의를 열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 홍준표 성향의 중진 의원들은 오전 9시에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모임에 참석한 이주영, 정우택, 나경원 의원 등 4선 이상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의 독선적인 당 운영을 비판했습니다. 인재 영입이 제대로 안 되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홍준표 출마론을 거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가 일부 중진 의원들에 대해 바퀴벌레, 연탄가스처럼 비집고 올라온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우택 전 원내대표는 바퀴벌레가 연탄가스에 죽냐고 맞받아쳤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강북 험지로 출마시키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면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가수 김웅국 씨의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웅국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웅국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웅국 씨에 대한 고소장이 어제 접수됐다고요?
네, 가수 김은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30대 여성 A씨가 어제 김 씨를 처벌해달라며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김은국 씨의 혐의는 성폭행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입니다. 앞서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6년 김은국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고소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일단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 앞서 김은국 씨도 이 여성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요. 네, A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긴 하루 전인 그제 김은국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A씨를 상대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여성의 성폭행 의혹 제기로 방송 활동 등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앞서 지난 15일에도 김 씨 측은 입장문을 내고 성폭행과 성추행은 없었다며 A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A씨가 자신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와 첫 만남부터 의도된 접근이라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김은국 씨와 A씨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성폭행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김은국 씨의 성폭행 의혹 이제 공방에 이어서 고소전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일단 양측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피해 여성 A씨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2016년 11월 그리고 2016년 12월에 2차례에 걸쳐서 김은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2016년 11월에는 강화도의 술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난 뒤에 성폭행을 당했고 예. 그리고 12월에는 서울 모 호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네. 2차례의 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제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강간 및 중강간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반면에요, 김은국 씨는 A씨의 거짓 주장 때문에 본인이 방송 출연도 끊겼다. 이렇게 하면서 2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억 원이란 액수는 내가 방송에 출연하지 못할 경우에 더 그것이 연장될 경우에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피해 주장 여성이 강간 및 준강간에 이어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 혐의를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도 고소장에 이내 똑같은 내용이 담겼다면서요? 어떤 겁니까?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언론사나 언론을 향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만약에 천 앵커한테 굉장히 불리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천 앵커는 저한테 왜 언론을 향해서 네가 이런 것을 적시해서 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출판물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예. 왜냐하면요. 사실이라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만약에 이것이 허위 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상당히 위험한 네. 상당히 중대한 중하게. 범죄인데요. 그러네요. 이것을 가지고 그 피해 여성과 김은국 측의 그 법정 다툼이 예고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지금 김은국 씨가 어쨌든 자신의 준비했는데 15일만 하더라도 뭐 추행은 없었고 당연히 관계도 없었다. 뭐 따로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녹취를 공개했을 때는 좋은 감정이 있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져. 뭐 해석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고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자. 이렇게 이제 육성이 공개되니까 그 이후에는 다시 반박가치 없다. 부인했다가 인정하는 듯한 또 두 사람 사이에서는요. 다시 또 이제 부인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김은국 씨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의혹의 눈초리도 생기는 거죠. 저 의혹도 의혹이지만요. 김은국 씨의 저런 해명을 보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식 입장 예. 혹은 지인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그렇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만난 것은 3월 초 이 일이 불거지기 단 한 10일 전에 이 피해 여성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김은국 씨 그리고 피해 여성 둘이 있는 사이에서 두 번의 뭐 좋은 자리, 뭐 아름다운 자리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언론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지금 검찰로 넘어갔고 또 법원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또 성추행 의혹으로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찰 조사를 받는데 고소인 신분이라더라고요. 근데 피해자 신분이 아니라 고소인 신분, 왜 그런 겁니까? 네, 정봉주 전 의원이 먼저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지난 13일이었는데요. 예. 성추행 사건을 첫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서 이것도 똑같은 혐의입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이것은 죄송합니다. 예.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네. 이 언론사를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언론사를 고소한 정봉주 전 의원을 경찰이 먼저 불러서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리고요. 그런데 지난 16일에는 이 언론사가 또다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이것은 출판물 맞고소했죠. 등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만약 이 경우 정봉주 의원이 경찰에 불려간다면 그때는 피고소인 예. 신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그 정봉주 전 의원은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소를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과거에 이렇게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가 누군지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정말 A씨인지 여부는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언론의 보도 행태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A씨는